시장의 핵심을 꿰뚫어 보는 민재기의 역발상 투자 KB증권 프라임센터 민재기 팀장님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2차 전지의 극단적인 쏠림이 조금 완화되긴 했지만 네네. 여전히 개인들은 2차 전지를 팔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네. 자, 그래서 8월 흐름들, 그다음에 에코프로 관련해서는 뭐 중요한 또 이벤트들이 좀 있는데요. 8월 전망 어떻게 보세요? 네, 시장이 생각보다 많이 강합니다. 네, 오늘도 양시장 1% 이상 이제 강세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8월 첫째 거래일인데 이 첫째 거래일이 8월 달 한 달을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8월 달까지는 적어도 FOMC 회의도 없고 뭐 특별히 중간에 이제 뭐 지표들이 많이 안 좋게 나오는 흐름이 아니라면 제가 봤을 때는 8월 한 달도 우리가 종목을 고민하고 또 매매하기에는 좋은 장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좀 개별 종목 장세가 화려하게 전개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2차 전지와 반도체가 먼저 갔고 그들이 살짝 이제 쉬는 사이에 새로운 종목들이 좀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기도 좀 느껴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들 조금 일부 또 큰 또 손분들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부 저 고점에서 파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들이 어디로 또 움직이는지 그 부분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네. 이제 8월 달에 증시를 둘러싼 자금의 환경부터 먼저 한번 자료를 가지고 보여드리면 예전에 우리가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감 때문에 한동안 정기 예금이라든지 채권 쪽으로 이제 개인 투자분들 자금이 많이 움직였었는데요. 최근에 이 올라오는 거 보면 고객 예탁금 자체가 아주 가파르게 지금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의 60조 원 가깝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네, 상당 부분은 에코프로가 불러들인 자금이죠. 2차 전지 쪽 아닐까요? 그죠? 옆에서 2차 전지 사서 네. 수익 났다고 하니까 아마 그러니까요. 나도 네. 한번 사봐야지 뭐 그런 부분도 있을 네. 것 같은데 그렇게 들어왔던 자금들이 2차 전지 내에서 머무르는 자금도 있을 것이고 네.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지 않는다면 다른 쪽으로 아마 이동하는 그런 부분들도 8월 달에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시장의 질이 좀 좋아졌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지난주 후반부터 좀 느껴졌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2차 전지만 가고 아니면 반도체 이 HBM 관련주들만 갈 때는 전체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는 별로 안 좋았습니다. 하락 종목 수가 월등히 많은 그런 그림이 많았는데요. 지난주 후반부터 보시면 검은색 그래프가 상승 종목 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2차 전지가 그렇게 뭐 무너지지도 않았고 그죠? 예. 네, 좀 뭐 에코프로나 포스코홀딩스 이런 종목들이 잘 버티고 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상승 종목 수가 과거 대비해서는 월등하게 좋아지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강한 흐름이죠. 네, 예. 이게 좋은 예. 흐름이죠. 예. 네, 그래서 코스피도 포스코홀딩스를 중심으로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코스닥도 지금 보시면 2차 전지 에코프로 그룹주들 뭐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이런 종목들이 갈 때 사실 하락 종목 수가 월등히 많으면서 전체 질이 안 좋았는데요. 지난주 후반부터는 상당히 좋아지는 건강한 모습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와 반도체가 가더라도 다른 종목들도 같이 가는 움직임, 이 부분이 지난주 후반부터 나타나고 있는 특징이고 오늘도 그러한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2차 전지 쪽으로 들어가 있던 자금들이 뭐 나올지 아니면 거기에 계속 머무를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이번 주에 조금 변곡점 요인은 이 에코프로 그룹의 기업 설명회 이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에코프로에 대한 이 시가총액을 설명하실 때 많은 분들이 오른쪽 상단에 있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수산화 리튬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이 회사의 가치를 감안하면 에코프로 주가는 아직도 싸다 뭐 이렇게 더 가야 된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번 주에 발표되는 에코프로 자회사들의 영업이익률, 수익성을 한번 보고 시장에서는 더 달릴지 아니면 여기서 좀 쉴지 그런 부분들이 좀 윤곽을 드러내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 좀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만약에 아주 서프라이즈한 그리고 지금까지 2차 전지 쪽으로 기대감이 많이 땡겨봤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러면 지금보다 더 나은 내용들이 모멘텀이 나와주지 않는다라면 지난번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이번 주에는 좀 고민해야 되는 자리 아닌가 싶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더 큰 임팩트 있는 모멘텀이 붙어준다라면 전고점을 넘어서겠지만 뭔가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들 이상 더 이상 좋은 재료가 붙지 않는다라면 박스권의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금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을 뭐 따라 붙기에는 조금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좀 새로운 쪽으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자금 이동이 움직이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한 100만 원에서 140만 원 정도를 위아래 밴드로 설정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 설명회가 8월 3일이면 내일 모레 이제 비전들을 좀 제시를 할 거고요. 네네네. 그죠? 그다음에 MSCI 지수 편입이 있죠. 또 네. 8월 10일경 전후에서 있기 때문에요. 그게 좀 중요한 변곡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2차 전지는 지금 뭐 논웨이입니다. 논웨이. 네. 그죠?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쵸. 논웨이고 주도주로서의 어쨌든 많은 관심주로서 딱 이제 고정돼 있고 그 밖에 보면 섹터들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요. 뭐 반도체라든지 뭐 조선, 철강 이런 걸 생각했는데 오늘 같으면 또 뭐 AI, 네. 그다음에 컨텐츠, 소프트웨어 맞아요. 이런 쪽이 네. 또 쫙 올라옵니다. 네네네. 네. 시장의 성격이 조금 일부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요. 네. 일단 지금까지 움직였던 종목들을 보면 우리가 반도체 쪽에서도 좀 하드웨어 관련 종목들이 좀 먼저 그렇죠. 움직였죠. 네,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스페셜티 반도체인 AI 반도체 관련된 장비 회사들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고요. 네. 특히 한미 반도체 같은 이러한 대장주들은 시가총액이 최근에 5조 원 가깝게 지금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시장의 이제 흐름이 약간 이제 그러면 하드웨어 쪽 움직였으니까 그 다음으로 소프트웨어 쪽을 한번 보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고 그 중에서도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대장주라면 네이버를 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네이버가 편입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된 업종의 이익 전망치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소프트웨어 관련된 부분들 한번 점검을 해볼 시점이라서 오늘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예. 한번 보시면 소프트웨어 관련된 업종에 대한 영업이익 전망치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 뒤에 애널리스트 분들이 실적 추정치를 가지고 왔는데 5월달 정도를 바닥으로 잡고요. 지금 이제 주가 영업이익 전망치가 자료 좀 보여주십시오. 네. 네네. 말씀하시고요. 네네. 네. 영업이익 전망치 자체가 지금 우상향하는 그러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업종의 실적 전망치도 지금 우리가 관심 없었지만 별로 실적 추정치는 좋아지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한번 볼 수 있고 그다음 연초 이후로 이거는 이제 상대 강도라는 건데요. 소프트웨어 업종이 코스피 대비해서 상대 강도가 어땠는지를 제가 한번 그려봤습니다. 네. 연초에 사실 네이버가 움직일 때 반짝했다가요. 거의 7월 달까지는 코스피 대비해서 가장 약한 모습을 계속 보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렇게 약간의 쌍바닥의 그림을 보이면서 소프트웨어 업종이 코스피 대비해서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고 오늘도 아마 여기를 넘어서는 코스피 대비해서는 강한 그런 그림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 업종이 지금 밸류에이션은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소프트웨어 업종을 물론 PER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소프트웨어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매출을 기준으로 한 PSR도 해보는 것도 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성장주들이 많다 보니까. 자, 그래서 이제 매출을 기준으로 시가총액을 감안한 PSR 밴드를 제가 한번 그려보니까 10년 동안의 흐름상의 이 빨간색 그래프가 거의 바닥권을 기록을 했는데 최근에 소프트웨어 업종은 아직까지 바닥권에 좀 PSR 기준으로는 머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른 게 별로 없다라는 이야기가 네.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소프트웨어 업종 내에서 대장주라면 네이버가 될 것이고 그러면 네이버가 코스피 대비해서 그리고 소프트웨어 내에서는 네이버가 어떤 상대 강도의 에너지를 보였는지를 제가 한번 그려보니까 일단 코스피 내에서 네이버는 연초에 이렇게 코스피보다 좀 잘 움직이다가 파란색. 네, 예. 진한색입니다. 예. 네, 이렇게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 들어서 코스피보다는 앞서 나가는 그런 모습이 이제 겨우 다시 좀 만들어지고 있죠. 예. 네. 그리고 그러면 소프트웨어 업종 내에서 네이버의 흐름은 어떤가라는 것은 이제 빨간색의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 소프트웨어 업종 내에서는 빨간색이 전고점을 이렇게 돌파하면서 치고 나가는 걸 보면 네이버가 소프트웨어 내에서는 좀 주도주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대장주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네이버도 뭐 PER 밴드, PBR 밴드 다 그려볼 수 있는데요. 네. 그냥 매출액 기준으로 한 PSR 밴드를 제가 한번 그려보니까 성장주는 이제 PSR로 보는 게 그렇죠. 예, 그렇죠. 네. 설득력이 있죠. 예. 그려봤는데 사실 PBR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 네. 네이버가 PBR이 지금 몇 배냐면 1.2배입니다. 예. 야, 이 성장주가 1배까지 떨어졌으면 이거 기회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사실 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모멘텀이 최근에 이제 붙고 있는 거죠. PSR로 보면 이 회사는 3.5배 정도, 이 가장 아래선이 3.5배인데요. 빨간색 선이. 네. PSR로는 3.5배 정도 수준에서 바닥에서 이제 겨우 고개를 들고 있는 그런 위치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네이버를 제가 한 번씩 이제 우리 머니투데이 시청자분들한테 볼만한 시점이다라고 보여드렸던 부분은 최근에 요 그림이었습니다. 2021년도 하반기부터 네이버의 주가가 45만 원부터 15만 원 정도까지 3분의 1 토막이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그때 시장의 환경은 금리가 이렇게 올라오는 환경이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금리가 이렇게 올라올 때는 확실히 성장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최근에 조금 움직이고 있는 바이오주들한테는 안 좋았죠. 그죠? 근데 더 이상 이제 금리가 올라가지 않고 박스권의 흐름을 좀 보이다 보니까 그럼 네이버 주가도 이제는 바닥권 아닐까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한 번씩 해드렸었는데 올라가다가 멈추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뭔가 확실한 돌파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한번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이건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200일선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이게 검은색 선인데요. 이걸 가지고 그 산업과 그 종목의 시황, 업황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할 수 있는데 이왕이면 이 200일 이동평균선이 우상향할 때 뭔가 시황과 업황이 좋을 때 여기에 들어가면 여기에 고점에 사더라도 팔고 나올 수 있는 기회를 한 번씩 줬잖아. 그죠? 네. 근데 이 이동평균선이 우하향할 때는 사실 고점에 물리면 팔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 끝을 보시면 더 이상 우하향하던 이 기울기가 이렇게 돌아서는 그러한 그림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바닥권에서 이제 서서히 네이버의 시황과 업황이 좀 좋아지는 그러한 환경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지금부터는 좀 내가 동참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먹고 나올 가능성이 있는 확률이 높은 그러한 구간 기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사실 실적은 크게 많이 달라진 건 없는데 주가만 3분의 1이 빠진 거예요. 지금 보시면 최근에 4개 분기 합산 제가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가지고 왔는데 매출액은 지금 보시면 2019년도에 잠깐 이렇게 흔들렸지만 꾸준하게 조금씩 좋아지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별로 달라진 게 없죠. 다만 이제 매출액이 크게 성장하지 못하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아직 그냥 별 흐름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이제 주가가 좀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최근에 2분기 실적 컨센서스도 그렇고요. 조금 바닥을 찍고 좋아지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고 좋아지는 방향성인데 반대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렇게 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다 이렇게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카카오보다는 오늘은 카카오가 조금 더 강하긴 한데 조금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네이버가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틀 동안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따라가는 거 부담스럽지 않아?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하고 연초 이후의 주가 흐름을 제가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요. 물론 각자 이제 강점이 다르기 때문에 뭐 단순하게 이 주가 괴리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메타와 구글이 연초 위에 오른 것을 감안하면 네이버는 이제 하락한 거에 비하면 이제 고개를 좀 들기 시작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네이버가 저렇게 고개를 들기 시작하면 오늘 AI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중소형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러한 AI 관련주들을 하시는 것도 괜찮지만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이 사고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팔고 있는 구간이라면 네이버도 중기적으로 지금은 관심 두셔도 괜찮은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익을 기준으로 한 지표가 이제 잘 알고 있는 PER이고요. 네. 자산을 가격으로 한 게 PBR이고, 그다음에 매출, 성장주들은 PSR. 얼마 전에 이제 PDR이라고 꿈을 기준으로 한 이런 건 조금 사실 그러니까 측정이 어려운 거죠, 그죠? 네네, PER, PBR, 맞습니다. PSR은 보이는데 그죠? 네네. PDR이 얼마인 줄 알겠어요, 그죠? 이런 과인데 어쨌든 네이버 얘기를 오늘 굉장히 많이 하셨고요, 할애해서 그만큼 이제 단기적으로 올랐지만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단기적으로 오른 부담은 뭘로 극복하냐면 분할 매수하는 거죠, 그죠? 네, 맞습니다. 네. 한 방에 끝내겠다, 뭐 야수의 심장으로 예. 사나이가 뭐 있어 한 방에 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 투자 성향 비교하면 여성들이 성과가 좋다는 네, 보도도 네, 네, 있어요. 네, 네. 항상 분할 매수하는 전략을 취하시면 좋습니다. 민재기 역발상 투자 민재기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